다이아를 쉽게 올리는 방법을 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시너지입니다. 저는 그랜드 마스터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일단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현재 부캐 2개가 현재 이제 마스터 100점을 달리고 있으며, 일단은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좀 보여주면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뭐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양악 정도 하며, 그리고 전라인 마스터를 경험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탑, 미드, 정글, 원딜, 서폿만 다이아까지.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 그 5에서 플래티넘 2까지 만드는 사람만 거의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 이제 슬골풀 다이아 4, 5, 그 당시 5도 있으니까 4는 한 8명 정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만년 다이아 금화 만들었고요. 그리고 만년 예티 마스터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만년 다이아 이게 똑같네요. 결국에 이 친구들 한 3명 정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단점, 일단은 영상에 대한 시각적인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음. 네, 유일한 단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장점, 정보에 대한 전달력이나 확실한 지식을 전달 가능.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간다, 마스터를 간다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의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챌린저를 간다, 금화를 간다라는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의 생각도 다르고 어쨌든 올라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제 기준에서 다이아까지 혼자 돌려도 승률 80%? 75%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들은 한 12가지 정도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간략하게 좀 훑어보면서 앞으로의 영상 약간 기초들은 이거를 기반으로 한 영상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각선의 법칙입니다. 보통 탑 쪽에서 이득을 봤으면 이제 상대팀은 어딘가, 그냥 보통은 바텀이 되겠죠. 바텀에서 이득을 본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지식들은 굉장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용을 먹으면 상대는 전령을 먹었다, 또는 상대가 전령을 먹은 표시를 봤을 때 우리가 용을 먹는다. 근데 안 되면 엄청나게 불리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티어이지 않나. 그러니까 부실골풀인 데는 이유가 다 있어. 그런 심해라는 티어는 명확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티어가 딱 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거기 티어에 있는 거지. 저는 아는 게 많으니까 금화까지 가고 마스터 그냥 뚫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합입니다. 포킹, 수성, 공성, 이렇게 3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보통은 포킹은 수성을 뚫기 좋고, 수성은 공성에게 저항하기 좋고, 공성은 포킹을 뚫기 좋다. 공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공격하는, 그러니까 돌진형 타입인 거고, 대표적인 캐릭터가 약간 사이온, 말파이트, 약간 이니시형 챔피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이 뭐가 있냐면 애니비아, 뭐 제라스 등등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포킹에도 들어갈 수 있죠, 제라스는. 네, 어쨌든 이런 챔피언들의 형태가 보통은 수성, 공성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아이템.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아이템을 가는데 왜 이템을 가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아이템을 가요. 티어를 보면 골드, 실버입니다. 아니면 또는 이 아이템을 가는데 왜 네가 이 아이템을 가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이런 판단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결국 그게 게임의 패배에도 가끔 영향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참 티어가 낮았을 때는 도미닉 형의 인사를 2코어에 올렸더라면 이 게임을 이겼는데, 3코어, 4코어에 올리는 바람에 탱커가 계속 잘 큰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도미닉에 나와도 딜이 안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몇 번 겪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2코어에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제 자신에게 화났던 순간이 있는데, 똑같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자, 4번 메타에 대한 챔피언 선택. 메타가 돌 때마다 OP 챔피언이 이제 보통 바뀌게 되죠. 그럼 그 챔피언들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난 이거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챔피언을 일단은 연습 모드에서 해서 이 챔피언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일단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티어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챔피언의 스타일을 본인이 익혀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 5번 원챔. 티어 올리기가 솔직하게 제일 좋아요, 원챔이. 왜냐하면 챔피언의 극한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 세체포, 퀸살레, 푸제짱, 율창고, 최여우님 같은 이런 분들 보면은 뭐 뽀삐나 퀸이나 뭐 야스오 요네나 뭐 쟤들을 너무 극한으로 다루니까 이미 챌린저에서도 꽤나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챔으로서도 이렇게 티어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6번 솔킬 따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등등. 어쨌든 라인전들이죠. 라인전 와딩은 언제 해야 되고 솔킬은 언제 따면 정말 좋고, 사실 기회 보이면 솔킬은 계속 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턴에 킬을 따가지고 하는 게 이득인지 그냥 라인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너무 안 된다. 자, 그리고 7번 라인 관리. 결국 미니언을 너무 못 먹으니까 이게 이유가 라인 관리가 안 돼요. 아니면 진짜 미니언을 본인이 못 먹는 걸 수도 있는데, 미니언을 못 먹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습 모드 가서 미니언을 좀 드셔보세요. 드셔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8번 한타 포지션. 이거는 제가 볼 때 경험치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어쨌든 한타 포지션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뭐 티어 낮은 친구들이 저에게 가지고 오는 동영상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판단을 내려보고, 물론 이거는 제 입장이니까 또 제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적어도 저는 전라인 마스터를 찍어 봤으니까 저보다 위에 티어이신 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 아, 그 라인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고, 또 원딜 저랑 같은 원딜러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우린 서로 스타일이 다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뭐 등등 의견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이아까지는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면 너무 쉬울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게만 생각해도 아, 여기는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야 됐구나 등등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좀 말이 너무 장황하게 길어지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거는 경험치에 대한 기대값이 필요하다. 9번 운영입니다. 일단은 롤에는 뭐라는 거야? 롤에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티어가 낮은 곳에선 슈퍼 플레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공식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라고 하죠. 방향성을 맞춰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방향성과 어긋나게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게임이 이상해지고 역전패를 당합니다. 10번 맵 리딩. 맵 리딩을 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 모든 게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서폿 로밍, 그러니까 서폿이 없으니까 어딘가엔 있겠지. 근데 보통 탑 유저인데 갑자기 상대 서폿이 탑에 와서 이런 것들은 예측 불허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아까 전 1번과 동일시하는 이제 대각선의 법칙으로 상대 바텀 원딜이 손해를 보고 있어야 당연한 거고, 근데 만약 손해를 안 보고 있으면 탑 입장에서 성 나가도 됩니다. 등등. 어쨌든 간에 맵 리딩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요즘은 정글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 막 정글 몹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정글 위치 예측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설명을 조만간 해드리겠습니다. 11번 라인전 이겼을 때 졌을 때 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애매하니까 명확하게 본인의 플레이에 그 맞는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가 없고, 항상 팀에게 끌려다니거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본인은 성장이 잘 안 되는 등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12번 오브젝트 관리입니다.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항상 싸움을 여는 게 베스트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티어가 낮지 않나라는 것을 일단 두 번째 강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줄 만큼의 무언가를 교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현재 플레이에 맞춰서 어떤 플레이가 베스트인지를 오브젝트 기준으로 한번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오브젝트란 보통 뭐가 있냐? 포탑, 그리고 용, 바론, 전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아예 없어. 그냥 너무 어설퍼. 어디선가 본인이 계속 연구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대충대충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몸으로 체화됐다, 체득됐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을 만큼의 지식들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왜 부실굴풀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기본적인 롤에 필요한 역량 13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